네, 비룡중학교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통일 세 번째 수업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통일을 해야 하는 경제적인 이유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교과서 130쪽을 펴주시고요. 우선 경제적인 비용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통일을 해야만 하는 민족의 통일적인 관점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교과서 130쪽에 나오는 사례를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광복 분단 70년이 흐른 지금 남과 북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아주 달라졌다. 이러한 차이는 해마다 계속 벌어지고 있다. 얼마 전 북한이 표준시를 30분 늦추는 평양 시간을 발표하면서 남북은 이제 서로 다른 시간에 사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또한 남한의 화장수를 북한에서는 살결물로 표기하는가 하면 남한의 의식주는 북쪽으로 가면 식의주로 순서가 바뀐다. 남한에서는 매년 2월 16일과 4월 15일이 큰 의미가 없지만 북한에서는 김일성과 김정일의 생일이므로 태양절, 광명절이라고 부르며 국경일로 삼는다. 이미 서로 다른 별처럼 멀어져 버린 남북이 분단 80년, 100년이면 온전히 다른 민족, 다른 국가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자, 우리가 현재 70년 동안 남과 북이 서로 떨어져서 지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차이점이 생기고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요, 바로 시간이라고 합니다. 북한이 표준시를 30분 늦추는 평양 시간을 발표를 하면서요, 남한과 북한이 시간이 서로 달라졌다고 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세 개의 시계를 이렇게 보면은요, 뭐, 뉴욕 몇 시, 한국 몇 시, 홍콩 몇 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북한과 우리나라의 표준 시간이 서로 달라졌다는 거예요. 현재 시간이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저기 강원도랑 그리고 평양이랑 그렇게 시간적인 차이가 클까요? 그건 아니겠죠. 하지만 이렇게 시간이 달라졌다는 것이 실제로 시간이 다른 게 아니라 이렇게 대표하는 시간이 달라졌다라는 것만으로도 조금은 거리감이 생겼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큰 차이점, 바로 언어의 차이예요. 자, 남한에서는 화장수가요, 바로 북한에서는 살결물로 이야기한답니다. 그리고 남한에선 의식주라고 부르는데요. 북한에서는 순서가 바뀌어서 식이주라고 한다고 하네요. 뭐 이건 우리가 예전에 북한 이탈 주민들과 관련된 인터뷰 영상에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듯이 우리나라는 이렇게 영어, 외래어를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북한 이탈 주민들이 남한에 오면은 이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다시 공부를 해야 되는 수준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언어적인 차이가 굉장히 커졌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충분히 알고 있었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국경일이 서로 다르다고 해요. 북한에서는요, 2월 16일, 4월 15일이 굉장히 큰 기념일이라고 합니다. 바로 김일성,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태양절, 광명절이라고 부르는 국경일이 있다고 하네요. 우리나라는 이런 국경일이 있나요? 없죠, 우리는. 그러니까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남한과 북한의 이 차이점이 많아지는 거죠, 여러분. 자, 이렇게 차이점이 점점 많아지는 것이 과연 통일의 관점에서 봤을 땐 좋은 점일까요? 좋지 않을까요? 좋지 않겠죠. 자, 한번 볼게요, 여러분. 분단 상황을 유지하면 유지할수록 남북한 간의 이질화는 점점 더 심화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선생님이 지난주에 우리가 교실 수업을 하면서 1반부터 8반까지 선생님이 한번 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통일을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찬성하는 이유는 뭔지,
반대하는 이유는 뭔지 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반대를 하는 친구들이 근거로 든 게 뭐냐 하면요. 갈등이 너무 심할 것 같다. 이 갈등을 해결을 하려면 너무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한 친구들이 있었어요. 자, 이 의견을 바꿔서 이야기를 하자면 그럼 우리가 갈등이 차이점이 더 많아지고 더 심해지기 전에 빨리 통일을 해야 된다는 통일의 이유가 될 수도 있겠죠. 자, 이 질환을 극복하고 동질성을 우리가 하루빨리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요, 빨리 통일을 해야 될 겁니다. 차이점이 점점 커지기 전에요. 자,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민족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통일을 해야 할 겁니다. 남북한의 이질화를 극복하고요. 전통 문화, 우리가 함께 공유했던 언어나 풍습 등을 우리가 이어나가기 위해서는요. 하루빨리 통일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교과서 131쪽으로 한번 가봅시다. 가장 중요한 경제적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아무래도 이 젊은 세대들은요, 통일의 필요성에 가장 많이 공감하는 부분이 우리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서 통일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일 거예요.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교과서 내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131쪽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통일은요,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하면요, 통일 후 남북한의 각종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보면요, 훨씬 더 경제적인 발전을 이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남북이 분단이 되고 서로 대치 상태잖아요. 이로 인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국방비, 즉 나라를 지키기 위한 비용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이 비용이 통일이 된다면 우리가 종전선언을 한다면 국방비가 줄겠죠. 대신 이 돈으로 복지사회를 건설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가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듯이 통일이 된다면 기차가 연결이 되어서 유라시아와 태평양이 연결이 되는 교통망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굉장히 무역의 요충지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발전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을 거라는 의미입니다. 자, PPT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공동체의 발전, 어떤 것이 있냐 하면은요, 소모적인 국방비 지출을 줄이고요. 그리고 경제적인 발전을 우리가 가져다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교과서 131쪽 가장 밑에 보면은요, 통일 비용의 설명이 나와 있을 거예요. 여러분, 통일 비용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선생님하고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통일 비용이 무엇이냐? 통일 비용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통일 비용이 뭐냐 하면은요, 바로 통일에 들어가는 비용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죠? 자, 여러분, 통일을 한다면은요, 우리가 그동안 끊어졌던 도로도 연결을 해야 될 거고요, 철도도 연결을 해야 될 거고요, 여러 가지 비용이 들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행정적으로도 한 나라가 되었으니까 여러 가지를 손봐야 될 거예요. 그래서 도로나 아니면 공장을 건설을 한다든지 드는 여러 가지 비용을 바로 통일 비용이라고 합니다. 통일 비용. 자, 통일 비용 말고 다른 비용도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 통일이 되면 돈만 드니까 우리한테는 손해 아닌가요? 자, 여러분, 통일 비용이 아니라 분단이 된 상태에서도 돈이 듭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분단 비용이라는 게 있어요.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국방비, 그리고 우리가 외교 관계가 지금 북한과 우리가 분단 상태다 보니 외교 관계가 불안정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드는 외교비 등과 같은 분단을 유지하는 동안 계속 들어가는 비용이 있어요. 이것은요, 우리가 분단을 유지하는 동안 계속 내야 되는 돈이에요. 하지만 큰 차이점은 통일 비용은요, 한시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라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분단 비용은요. 우리가 분단이 된 상태에선 계속 들어가는 비용이에요. 즉 우리가 남북이 서로 이렇게 휴전 상태라면 계속 군대를 만들고 더 북한과의 경계를 강화하고 이 비용은 우리가 더 이상 뭐 줄일 수 없는 비용이겠죠. 하지만 통일 비용은요. 통일이 되고 나서 어느 정도 기간 동안만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에요. 예를 들어서 기차를 연결해야 된다. 기차를 평생 연결할 필요는 없잖아요. 기차가 한번 연결이 잘 되면 그다음부터는 더 기차를 만들 이유가 없겠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통일한국이 되어서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된다면 더 이상 통일 비용은 들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어느 정도 통일 비용이 들고 안정화가 된다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이익이 생깁니다. 즉 통일 편익이라는 것이 생기게 돼요. 이게 무엇이냐? 통일로 인해서 얻는 이익의 합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통일이 되어서 노동력이 강화가 되어서 우리가 벌 수 있는 수입이라든지 외국인들이 북한에 여행을 와서 쓰는 우리 관광 비용이라든지 등등등 통일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수익이에요. 이것은요, 일시적이지 않죠. 우리가 통일이 된다면 지속적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익들이에요. 즉, 분단 비용을 우리가 줄이고 통일 비용을 그 분단 비용으로 충당을 하고 그리고 통일을 통해서 얻는 이익까지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일시적으로는 우리가 분단 통일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바로 통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동북아의 중심 국가로서 동북아 지역의 발전을 선도하는 중심에 있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여러분. 자, 통일 비용, 분단 비용, 통일 편익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가지가 어떤 내용인지 잘 비교하고 잘 이해를 해야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이번 수업을 마무리하면서 OX 퀴즈를 풀면서 수업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1번입니다. 분단 상황은요,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되는 자유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 OX. 정답은 O입니다. 분단은 우리가 북한에 가고 싶은 자유, 북한 사람들이 남한으로 오고 싶은 자유를 막고 있죠. 2번입니다. 도덕적인 관점에서 볼 때 통일은 여러 가지 가치를 실현해주지 못하는가요? 아니죠. 실향민들이 고향으로 갈 수 있는 행복, 이산가족이 가족을 만날 수 있는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도덕적인 가치예요. 세 번째입니다. 통일은 이산가족과 실향민의 아픔을 해소해서 인도주의를 실현한다. OX입니다. 2번과 3번이 서로 반대되는 내용이네요. 자, 4번입니다. 통일 편익은요, 통일 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의 합이다? 아니죠. 자, 통일 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의 합은요, 통일 편익이 아니라 통일 비용이었습니다. 통일 편익은요, 통일을 하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에요. 이익의 합을 통일 편익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통일과 관련된 그리고 통일 비용과 관련된 많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 지난주에 여러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을 때 많은 세금을 내야 된다라는 이유로 통일에 반대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꼬집어주는 아주 좋은 강연 영상을 선생님이 찾았어요. 그래서 강연 영상까지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에 시청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수업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어서 5분짜리 강연 영상을 시청해 주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